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사회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동양고전 논어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는 단순한 고전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오늘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정보는 넘쳐나며 사회적 가치관은 다원화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공자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이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어 7장 16절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물에 교란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고 말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의 안정이 신체 건강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창의성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2500년 전 공자가 강조했던 내면, 수양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평정심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중용의 도하인의 실천입니다. 중용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논어에서는 이러한 중용의 상태를 평정심의 기초로 봅니다. 공자는 논어 6장 27절에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말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람됨의 근본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논어 4장 15절에서 공자는 인자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내면 평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논어에는 군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논어 4장 10절에서 공자는 군자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어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습과 성찰의 균형입니다. 논어 2장 15절에서 공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복습하면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몰입 경험이 불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내면의 수양입니다. 논어 7장 4절에서 공자는 참된 도를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성공에 집착하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조화입니다. 논어 1장 1절에서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진정한 우정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연결감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논어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의 수양입니다. 논어 1장 4절에서는 매일 자신을 성찰하라고 조언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과 같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감정을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습관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논어 13장 3절에서 공자는 중용을 강조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오프라인 활동의 균형,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성찰의 균형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수양도 중요합니다. 논어 15장 23절에서 공자는 충서의 도를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공자시대와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의 지혜는 오늘날의 특수한 도전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과부하 시대의 논어는 우리에게 절제와 집중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논어 8장 13절에서 공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멀티태스킹이 집중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와 경쟁이 심화된 시대의 논어는 내면의 척도를 세우는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논어 4장 14절에서 공자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라고 조언합니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의 논어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논어에는 시중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며 이와 같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논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명상 습관입니다. 논어 2장 4절에서 공자는 매일 3번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명상하는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하루 종일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독서와 성찰입니다. 논어 자체가 공자와 제자들 간의 대화를 기록한 것처럼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20에서 30분씩 고전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관계의 수양입니다. 논어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마련해보세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진정한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일과 휴식,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회활동과 개인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논어에서 말하는 중용의 실천은 현대 생활에서 이런 균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의 경험과 감정,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논어 1장 4절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논어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입니다. 한 직장인이 동료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어에서 말하는 서의 정신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마음도 더 평온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회적 비교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끼던 그는 논어의 군자와 소인의 구별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자는 내면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소인은 외부의 인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차 외부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중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논어에서 말하는 지행합일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논어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여러 발견과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명상은 현대 심리학에서 불안 감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논어에서 강조하는 자기 성찰과 내면 수양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는 논어에서 강조하는 덕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친절과 같은 덕성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논어에서 말하는 정념정심정의의 과정, 즉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행동과 감정을 조절한다는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논어의 가르침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평정심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 16장 10절에서 공자는 군자는 사리에 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정심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인의 실천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됩니다. 평정심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논어 7장 8절에서 공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정심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논어 4장 2절에서 공자는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이 내면의 수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에서 찾을 수 있는 평정심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어는 우리에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학습과 성찰, 인간관계의 조화, 중용의 실천, 그리고 인의 구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은 이러한 고전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뒷받침합니다. 마음챙김과 긍정심리학, 인지행동치료 등의 현대적 접근법은 논어의 가르침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성찰과 수양, 균형 잡힌 생활,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점차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논어의 지혜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